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박재환입니다. 이번 논문은 그 탄센트 AI 랩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언제는 스타일 히트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부제는 원샷 하이 레졸루션 에디터블 토킹 페이스 제너레이션 바이어 프리트레인 스타일긴이라는 부제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고요.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토킹 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이제 논문에서 하게 되는데, 이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태스크 혹은 토킹 페이스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이제 소스 이미지를 비디오 동영상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소스 이미지를 지금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드라이빙 프레임의 표정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이러한 태스크 자체를 고화질 이미지로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1024 by 1024의 하이 레졸루션으로 구현을 해냈고,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 둘을 각각 적용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개인 버전 구조를 통해서 얼굴 특징이 편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아키텍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비디오 모션 제너레이터 파트이고, 이 부분이 이제 드라이빙 이미지를 받아서 변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오디오 베이스드 모션 제너레이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과 이제 다른 논문들의 구현 결과를 좀 비교를 한 테이블인데요. 보시면은 레졸루션 부분에서 해당 논문이 조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른 모델들이 구현하고 있는 네 가지 기능들, 앞서 설명한 기능들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개인 버전을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이 개인 버전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소스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에디션을 통해서 어트리뷰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리얼 페이스가 들어갔을 때 리컨스트럭션 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수정을 통해서 이제 어트리뷰트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간에서 보여진 사진에서와 같은 이제 침대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라이트닝 조명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이제 태스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본 논문 스타일리트 본 논문에서는 이제 F 스페이스 컨트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F 스페이스 컨트롤은 이제 스타일겐에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 W 스페이스에서의 조작이 아닌 F 스페이스의 조작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 값들에 에다가 이제 확률적인 노이즈를 주는 작업을 통해서 주근깨나 머리카락의 배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개인 버전을 통해서 스타일 코드를 얻어내고, 그것들을 다시 피처 맵들을 수정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페이스를 논문에서 사용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에는, W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하이 레벨의 어트리뷰트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눈의 크기나 코의 모양이나 눈의 색깔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F 스페이스는 좀 더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포즈나 앵글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레이어에 이러한 변화 값들을 가져갈 건지를 논문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을 한 것을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이 소스 이미지고, 이제 비디오 프레임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비디오 프레임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는 레이어를 찾아야 했고요. 따라서 레이어의 위치마다 변화를 주었을 때 지금 64 by 64 레이어에서의 결과가 가장 드라이빙된 이미지의 포즈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제 논문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트랜스폼에도 같이 테스트를 했고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줌밍 인아웃과 같은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를 진행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션 제너레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제너레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드라이빙 비디오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3D MM이라는 모듈에서
이제 뭔가 파라미터 값들을 익스트랙트 해낼 수 있는데 이 3DMM 모듈 자체는 딥러닝 모듈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따로 논문이 있어서 요거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들을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드라이빙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3DMM 모듈을 통해서 뽑아낸 파라미터들은 P라는 집합을 이루게 되고요. 이 P 집합 자체는 이제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헤드 로테이션, 헤드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던져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프레임마다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각각의 프레임마다 생성된 파라미터들을 바로 이제 그 레이어 상에 인풋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 윈도우 스트레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가끔 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썼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아다인 방법, 즉 아다인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겐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응용을 해서 여기서 P 값을 같이 삽입시켜주는 방식으로 인스턴스 삽입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DMM 논문을 좀 읽어보고 간단하게 좀 분석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3D 페이스 스캔 데이터 셋들을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멀티 디멘셔널 3D 모핑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의 XYZ 값 그리고 RGB 값들을 각각 쉐입 벡터와 텍스트 벡터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공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있는 A 코에피션트와 B 코에피션트를 확률 분포화 시키는 것이 이 모델의 목적이고요. 따라서 앞서 있던 것들을 다변량 정규 분포화 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변량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쉐입 벡터와 텍스처 벡터를 각각 이제 에이젠 벡터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유도를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변량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정규 분포 공식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다변량 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 공분산 행렬을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변화시켰을 때 다시 에이젠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타원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젠 벡터들의 두 에이젠 벡터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분포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옵티마이저 하는 것은 이제 인풋된 이미지와 모델링을 통해서 아웃풋된 이미지의 로스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션 제너레이터의 이제 구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닛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요. 5레이어의 컨볼루셔널 인코더 그리고 3레이어의 컨볼루션 디코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인풋 과정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소스 이미지를 넣고 소스 이미지가 드라이빙 이미지가 이제 3DMM 모듈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이 파라미터들을 다시 아다인 정규화를 통해서 레이어에 삽입시켜주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플로우 필드라고 하는 이제 피처 워핑을 위한 플로우 필드 값들을 추출해내게 되는데 이 플로우 필드들을 정의를 좀 해보자면은 정식 용어로는 찾아보니까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용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은 지금 포인터에서 가르친 이제 R 순간의 사진과 T 순간의 사진을 뺐을 때 이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RGB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그것들이 이제 모션 벡터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미분하고 하는 처리 과정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시는 레퍼런스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션 제너레이터는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트레이닝 하기 전에 이제 따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데이터는 이제 복스 셀랩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의 삽입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그 모션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공식에서 보이시는 대문자 I는 소스 프레임을 의미를 하고 N은 플로우 필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제 플로우 필드를 소스 프레임에다가 연산을 해가지고 워프트 프레임으로 이제 연산을 시킬 수가 있고 이 워프트 프레임과 지금 타겟 이미지 간의 퍼셉추얼 로스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로스 공식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터이고요. 이 오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터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비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3DMM 부분이 요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부분으로 대체가 조금 되었고요. 멜 스펙트로그램을 통과한 것들을 이제 MLP를 통해서 차원 조절을 해주고 그것들을 다시 아다인 레이어에 이제 삽입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데이터들을 프리의 변환 통해서 스케일링 해주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매그니튜드로 바꿔준 값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당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드리븐 모션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논문에서 특이한 과정을 조금 거치는데요.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바로 비교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프록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록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소스 이미지를 이제 아까 프리트레이닝 시켰던 모션 제너레이터로 타겟 이미지의 얼굴 포즈 앵글을 맞춰주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타겟 이미지와 지금 입모양만 다른 이제 중간에 프록시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프록시 이미지를 이용해서 로스를 이제 설계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오디오 부분에서의 토탈 로스인데요. 이 로스에서 이제 대문자 M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마우스 주변을 둘러싼 바운딩 박스를 계산해낸 거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입에 집중하게 된 오디오 드레이븐 로스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고요. 마스킹한 부분을 연산시켜주는 부분을 이제 퍼셉추얼 로스 부분에 각각에 넣어주면서 하이퍼 파라미터와 함께 로스를 정의를 했고 마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 페이스 부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아이햇 비주얼 부분이 앞에 들어갔던 이제 프록시 인풋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프리트레이닝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싱크넷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따왔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이고요. 이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를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 상에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션 제너레이터와 오디오 제너레이터가 이제 스타일겐이랑 무관하게 프리트레이닝 되었기 때문에 스타일겐과 단순 합쳐지게 될 시에는 아티팩트 즉 결과 이미지에서 결함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시를 들게 되면 오디오 드리븐에 의해서 입술이 움직이게 되지만 입술 안에 치아 형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제 아티팩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드라이빙 프레임이고 요것들이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였을 때 지금 입술 안에 지금 아티팩트가 생기고 혹은 눈 주위에 아티팩트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를 넣어서 학습을 시켰을 시에 다음과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칼리브레이션 전체적인 구조 역시 4개의 레이어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브레이션을 구성함에 인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맵에 클래스 가중치를 넣어주는 스페이셜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것들은 이제 SFT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태스크였는데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션 컨볼루션 아웃풋 값들에 컨디셔널한 이제 클래스 정보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웃풋 값들이 좀 더 선명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 있는 이제 클래스들을 잘 반영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랑 같이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들은 요 피처 파트에 있어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좀 더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에서 도메인 로스라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요 도메인 로스 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프된 피처 맵과 칼리브레이트 피처 맵 사이 간에 거리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요 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로스들을 설계를 했고요.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요 로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입 주변의 로스를 정의를 한 값이고요. 앞서 설명과 같이 퍼셉추얼 로스와 에런 로스를 함께 사용을 했고 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겐 2에서 프리트레이닝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드버설 로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는 이렇게 5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2개의 도메인 로스와 3개의 도메인 로스와 이제 비디오 로스 그리고 오디오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습은 2스테이지로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비디오 모션 제너레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는데 복스셀랩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는 오디오 모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디오 모션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풋 프록시와 이제 타겟 이미지의 결과값들 대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칼리브레이션 네트워크와 이제 전체 제너레이터들을 합친 것들을 이제 HDTF라는 데이터셋에다가 학습을 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 평가 지표를 보시면요.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 퍼셉추얼 이미지 패스 시뮬리티를 측정을 하는 LPIPS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시그널 투 노이스 레이쇼를 측정하는 이제 매트릭으로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PSNR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였고, 스트럭처 시뮬러리티를 위해서 SSIM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패치 인셉션 디스턴스 FID라고 불리는 이제 합성된 이미지들의 리얼리티를 측정하기 위해 FID라는 이제 기준을 사용을 하였고, 제가 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는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적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것들은 실험 이제 익스페리먼트 결과 부분인데, 소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모델들과의 결과를 조금 비교를 해본 것이고요. 소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빨간색 박스에서의 이제 드라이빙 이미지와 같이 소스 이미지를 변화를 시키고 싶을 때 다른 논문들의 결과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상당히 그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티팩트 같은 부분도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크로스 아이덴티티 리에닉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비디오 드라이빙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크로스 아이덴티티 리에닉트먼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태스크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소스 이미지를 드라이빙 이미지의 이제 표정으로 바꿔주는 태스크를 했고, 다른 모델들을 결과 비교했을 때 지금 스타일리트의 결과가 꽤 괜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디오 드리븐 파트와 비디오 드리븐 파트를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디오 드리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술 모양이 변화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 드리븐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지금 얼굴의 전체적인 포즈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실패한 케이스들을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 박스를 친 부분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는 부분, 머리에 장신구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뭉개지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런 부분이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러한 토킹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태스크를 해냈다.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드라이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플렉서블한 페이스 에디팅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거 저기 이거 디페이크 같은 거죠?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사진 넣어놓고 트럼프가 인터뷰하는 거 동영상 때려 넣으면은 오바마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가요? 네, 그 결과는 그렇게 보면 이제 결과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아키텍처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다시 이제 그 만들어낸 합성된 이미지를 그냥 이제 페이스 스왑하는 방식이고, 이것들은 네네네, 이것들은 따로 이제 그 비디오에서 나오는 모션 값들을 파라미터로 던져줬을 때 얼굴을 재생성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있을게요. 그럼 이거 저 방금 대통령 두 사람 예시로 들면은 네네. 오바마 사진이 있고 트럼프 네네. 인터뷰 동영상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 아웃풋은 목소리가 트럼프 목소리예요? 오바마 목소리예요? 이게 트럼프인가요? 이게 제너레이션 한다고 하면 이게 소리도 제너레이션 하나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아닌 거
아닌 걸로. 네. 이제 그럼 그럼 네, 소리를 소리는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소리 아키텍처를 잠깐만 돌아가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드라이빙 오디오 이미지를 드라이빙 오디오 데이터를 받잖아요. 이 네. 오디오 데이터들을 이제 그 레이어 상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소리의 이제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디오는 요 입술을 움직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를 설계할 때도 요 오디오 데이터들은 요 입술 부분에 움직이는 거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로스를 짰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오디오는 이제 아까 프리에 트랜스폼 하니까 이제 네네. 예를 들어서 소리의 발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시그먼트 정보를 주는 거죠, 이미지에다가. 네, 네네네. 그런 걸로, 네. 그것과 어,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잠깐만. 모델 이게 프리 트레이닝이니까 네네. 이게 뭐 보통 동영상 이런 거 만드는 거는 프리 트레인만 하고 파인 튜닝은 필요 없나 보네요. 여기 논문에서는 저도 이게 겐 쪽 논문 리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네. 파인 튜닝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없고요. 얘네가 지금 원샷이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각각의 아키텍처 부분마다 음. 거의 다 프리트레인딩 모델을 썼어요. 이제 디코더 부분 스타일겐 2의 디코더를 가져왔고, 여기도 3DMM 파라미터 이런 것들도 다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파인 튜닝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인베딩 아,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네.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가 생으로 이미지 요 하나하나 한 땀 다 따가지고 저기 프리트레인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선가 API 쓰듯이 가져온 것 같네요. 일단 이미지 일단 네네. 숫자로 바꾸는 거는. 네네.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겐이고요. 그쵸? 그 네네. 맞습니다. 생성하는 거니까. 네네. 어,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얘가 최종 아웃풋은 동영상이겠네요. 결국은 네. 네네. 그러면, 동영상이 그럼 네. 몇 초짜리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의 길이에는 그냥 그 GPU의 그냥 용량이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길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동영상이라기보다는 네. 프레임 단위의 이미지를 다시 재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쵸, 그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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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다음에 합치는 거라서, 네네네. 음, 그러면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동영상이라 해봤자 이미지 지금 여러 장 지금 이제 붙여놓은 그쵸, 네.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이거 학습은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치 사이즈가 64다 그러면은 네네. 그 64 배치가 이제 64 프레임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게 지금 여러 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영상들을 같이 넣는 건가요? 네. 이게 코드를 발표 안 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네, 다른 그 논문들의 그 기법을 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얘네 인풋을 줄 때, 그 전처리 코드를 써가지고, 동영상 자체를 다시 프레임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미지 하나하나에다가 요 태스크를 약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음, 이거 아까 평가는 아까 뭐 어떻게 평가를 한 거죠? 이건 평가는, 잠시만요. 네. 요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네, 뭐가 이게 이게 매트릭스인가요? 데이터셋인가요? 좀 네, 이게 매트릭입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그냥 매트릭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이것들을 이제 딥하게 각각을 다 파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양해 주로 부탁. 이게 그건가요? 그럼 뭐가 정답이 이게 그 정답이 어떤 정답이랑 비교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좀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네. 퍼셉추얼 로스라는 거는 이제 피처 맵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거나 이런 약간 그 피처 맵들 간의 거리 계산하는 게 좀 주된 그런 거였어요. 매트릭들을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그 프레임에서 3 네네네. 프레임이다. 그러면 세 네. 장의 사진의 그 사이인가요? 그쵸, 그거 그쵸. 네. 그게 제일 적을수록 좋은 거. 네네네. 근데 지금 근데, 근데 여기는 숫자가 높은 게 좋다고 볼드 처리 해놔가지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 방향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매트릭, 요 수식에 뭐가 있겠네. 그게.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네, 이거 네. 요즘 이런 연구 많나요? 이거 딥페이크 말이 많을 텐데. 아, 악용되는 게 너무 네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논문 조사를 좀 해, 요거도 나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논문이고요. 그래요. 어, 요즘 이런 연구 하나요? 이게 활용도가 있으려나지 모르겠네. 네. 이게 보니까 딥페이크 쪽은 거의,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디텍션하는 논문들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자체 논문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네, 요쪽은 약간 딥페이크를 대체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보시면은 얘네도 지금 텐센트가 했고, 막 디즈니나 네. 예를 들어서 좀 활용할 도메인들이 많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네,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것들을 VR에다가 적용시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2D로 뽑아냈잖아요. 네. 요것들을 3D 겐 인버전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음, 3D로 뽑아낼 수도 있더라고요. 음, 네, 음, 그렇게 되면 VR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애니메이션, VR, 엔터,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지금 2D인 거죠? 이 사진이 지금 2D 사진. 네네, 이 사진은 2D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뭐 이미지를 해보던 사람은 아닌데 좀 다 제가 이제 사람 요 얼굴들 나오는 그런 샘플도 보면 다 이게 되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요 샘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피사체가 없고 항상 요 사람 얼굴 하는 실험들은 다 보면 사람 얼굴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피사체는 아, 없고. 네네. 그거는 못 하나요?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다른 실험인가요? 네네. 그 바디 쪽은 아예 다른 이제 파트고, 바디 쪽은 오히려 3D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옆에 뭐 칠판이 있거나 뭐 시계가 있거나 뭐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사진들 보면 배경이 없어가지고 사람 아, 얼굴만 하고 이런 거는 어, 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음,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런 배경들을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너무 사람 얼굴만 찍어두고 학습을 시키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다른 노이즈들도 같이 좀 있어야 뭔가 그 사람 얼굴을 뭐 생성 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코드들을 돌릴 때 보면은 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 네. 사람 얼굴 부분을 이제 디텍션해서 그 부분을 따서 이제 재생성을 시키더라고요. 아, 전처리 하는군요. 사람 얼굴. 네네네. 네. 아, 네.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 활용을 할 때는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배경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네. 대부분 좀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얼굴 부분만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비워놓고 모델을 네. 적용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쓰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요 프리트레이닝의 총 세 가지 기법, 뭐 기법이나 컨트리뷰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맨 앞장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슬라이드에. 네네. 네. 거의 맨 앞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총, 프리트레이닝이요? 네, 거의 맨 앞에 그 이 페이지가 아, 네, 아닐까요? 네, 네.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이게 아키텍처가 지금 방금 그 아키텍처가 네네. 지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오디오는 요거 이제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점만 떼서 어딘가 서빙을 해주는 것 같고 요 네네. 요 비 부분입니다. 네. 요게 조금 그림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네, 요 빨간색 피처맵과 요거 색깔된 피처맵 있잖아요. 네, 여기 사이가 여기와 여기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소스가 이게 따로 떨어진 이제 제너레이터에 들어왔을 때, 요 제너레이터는 사실, 요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그 지금 요게 겐 인벌전인 거죠? 요게 그, 그, 네네. 어, 네,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개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대부분은 그냥 이미지를 더 생성을 하는 모델이겠네요. 이게 보통. 네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 이미지를, 원래는 개인벌 자체는 소스 이미지를 이제 원래 이미지로 이렇게 그쵸? 네. 비슷한 바꾸는 이미지로. 과정. 네. 근데 이제 뭐 여기 에디팅,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라미터
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뭐 눈이나 코 모양 바꾼다든가 약간 그런 식의 이제 합성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